자, 27번. 다음 그림 같은 광고 디자인에 있는 8개의 화살표를 서로 다른 8개의 식을 한 번씩만 사용해서 색칠을 하겠대. 그때 특정한 세 가지 색이 이웃하도록 칠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주세요. 자, 여기서 일단 그냥 말 그대로 이웃하는 영역에 인접하는 영역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대신에 하나의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다라는 문제랑 완전 다른 거지. 걔는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여기에 8개를 칠했다 치고 여기에 7개를 칠할 수 있으면 여기는 몇 개? 7개. 얘도 7개. 얘도 7개. 그지? 바로 옆에 것만 아니면 상관이 없거든. 근데 지금은 모든 색을 한 번씩 다 사용하래. 그래서 그냥 칠한다라고 하면 몇 팩? 그냥 8팩이 다야. 알았어? 대신에 뭐 하자? 이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을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말 그대로 원순열이니까 몇 팩? 7팩으로 바뀐 것밖에 없지. 정확하게 8팩 나누기 8. 그래서 7팩. 맞죠? 그런데 특정 색깔 3개는 이웃하세요. 자, 그 특정 3개의 색깔을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앉힌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야. 특정 두 사람이 이웃하도록 앉히는 경우의 수를 찾아주세요라고 할 때 그 특정 두 사람을 우리가 고르게 되면 있잖아. 결국 전체 경우의 수가 나와. 그걸 고르는 건 아니야. 알았죠? 특정 그 색이 뭔데요? 그거는 몰라. 그냥 그게 예를 들어서 빨주노가 있다면 걔네들은 이웃시키자. 이 얘기가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색깔이 8개지. A, B, C, D, E, F, G, H라는 8개의 색이 있다고 치자. 그때 특정 색이 몇 개인데 누군데? 몰라. 그냥 이거라고 치자. 있다면 알았음? 이게 특정 색이 있다면 얘네들은 이웃해주세요. 이거거든. 그러면 우리 저기 수학 하에서 배웠던 이웃하는 것이 있는 순열 할 때 배웠었지. 뭐 했어? 저 3개를 묶어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전체 색깔이 몇 개처럼 보여? 낱개인 색깔 몇 개? 5개랑 이웃하게 묶어 놓은 거 1개까지 해서 총 몇 개? 6개처럼 보이니까 6팩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네. 뭐예요? 원순열이죠. 그래서 6으로 나눠준 다음 대신에 그때 그 이웃해야만 한다라고 했던 그 세 녀석은 뭐 해줘야 돼? 지들끼리는 A, B, C인지 A, C, B인지 B, C, A인지 순서는 정할 수 있잖아. 지들끼리 정하는 순열 3팩은 다시 곱해줘야지. 여기까지 됐음. 그래서 몇 팩? 6팩. 그래서 답은 얼마? 720이 답입니다. 답 몇 번? 3번. 되었는가? 예. 그래서 뭐랑 섞인 문제야? 수학 하에서 배웠던 순열 중에 있던 그 이웃하는 것이 있는 순열. 그 녀석과 누구? 원순열. 2개를 섞은 문제가 된 거죠. 알았죠? 27번 질문 누구였어? 현경이었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예. 다음 가자. 38번. 33번. 오케이. 33번 하나 더 하자. 응. 네. 그래? 그러면 너희 풀이를 한번 불러줄래요? 그냥 몇 팩, 나누기 몇, 곱하기 몇 팩 이런 거. 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그렇지. 네, 맞아요. 그렇지. 곱하기. 그렇지. 가운데에 칠할 거 하나, 밖에 칠할 거 하나 고르는 방법. 그렇지. 또. 맞는데? 여기까지? 53으로 시작해서. 응. 몇 실? 5실이 잘못된 것 같은데. 3실. 오케이. 그럼 남아있는 색깔 2개를 써야 되잖아. 그렇긴 한데 그 중에 2번 칠할 색깔을 하나 골라줘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 골라진 게 예를 들어서 빨주노라고 치자. 근데 여기 골라진 게 빨간색이야. 그럼 주황노랑을 둘레 칠해야 되지. 그 주황노랑을 칠할 때 노란색을 2번 칠할지 주황색을 2번 칠할지 골라줘야 돼. 그거 빠졌네. 그 다음에 색 4개는 그렇지. 이건 잘했네. 그럼 답 맞은 것 같은데. 보자. 20 더하기 60 더하기 40. 답은 120.
단밖에 나와? 아, 오케이. 오이 잘했네요. 요거 하나 빠뜨렸다, 그지? 까비요. 아, 이 문제 오랜만이다. 됐나? 지워도 되나? 자, 다음 그림 같이 합동인 정삼각형 2개와 합동인 등변 사다리꼴 6개로 이루어진 팔면체가 있습니다. 팔면체의 각 면에는 한 가지 색을 칠한다고 할 때 서로 다른 8개의 색을 모두 이용해서 팔면체의 각 면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찾아주세요. 그때 팔면체를 회전시켰을 때 색의 배열이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본다. 자, 뭐 할까? 일단 이거부터 할까? 윗뚜껑에다가 칠하자. 그거가 뭐야? 8시의 1. 그 다음에 아래 바닥면에 칠하자. 남아있는 7개의 색깔 중 하나 7시의 1. 그러면 색깔 몇 개 남았어? 6개 남았죠. 그 6개를 어떻게 해줘야 돼? 일단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해요. 그 선택된 걸 가지고 뭐 해줘? 윗면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위쪽 옆면에다가 회전시켜서 뭐 해주자? 색칠해주자. 몇 팩? 회전 때문에 2팩. 근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뭐 A, B, C 칠했다 치면은 A 밑에, B 밑에, C 밑에라고 하면서 밑에는 다 있다, 그치? 다 다른 거다, 그치? 그럼 밑에 칠 때는 몇? 그냥 3팩. 됐나? 그런데 뭐가 빠졌어? 아래 위 뒤집을 수 있잖아. 그지 않아? 아래 위를 뒤집을 수 있잖아. 위로 나눠줘야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노란색, 빨간색 색칠했어. 위에다가 노란색, 밑에다 빨간색. 그 다음에 위쪽 옆면에 A, B, C를 칠하고 밑에다가 D, F를 칠했다고 치자. 근데 처음에 8개 중 하나 고를 때 빨간색을 위에 칠하고 밑에 노란색을 칠했다. 그 다음에 윗면에 칠하는 거 6개 중에 3개 고를 때 D, F 고른 거, A, B, C를 고른 거 중복되잖아. 그죠? 그래서 아싸리 위를 아래 위로 싹 뒤집어 버리는 거는 다시 생각해줘야죠. 그래서 요 2분의 1 때문에 또 틀리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자, 요거 얼마야? 20. 계산해주면은 6,720. 답은 3번입니다. 됐나요? 혹시 이거 틀렸던 사람 질문한 사람 누구야? 자네도? 자네들은 여기까지 나왔나? 저 2를 안 나누고 틀린 건가? 아, 그래? 맞는 거, 죽여버린다? 포기가 너무 빠르지 않나? 이 정도에 포기하면 안 되지. 자, 어쨌든 됐죠? 오케이. 자, 다음 가자. 자, 51번 갈 건데 그 근처에 질문 없어? 저기 정혁이. 네, 그 전에는 질문 없어? 오케이, 가자. 51번. 1, 2, 3, 4, 5, 6을 가지고 있는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그 녀석의 부분 집합 A, B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A와 B의 합집합이 U, A와 B의 교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해야 돼? 1, 2, 3, 4, 5, 6을 A, B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사이좋게? 말을 못하겠네. 어쨌든 원소를 전부 다 가지고 가야 돼. 근데 겹치는 곳에 몇 개? 반드시 2개를 써야 돼. 그죠? 끝! 그럼 끝났네. 뭐 해줘? 1, 2, 3, 4, 5, 6한테 너는 물어보는 거야. 자, 너네 어디 들어갈래? 일단 전체 집합이 나와야 되잖아, 합집합이. 그럼 이 바깥에는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은 1 갈 수 있는 것도 하나, 둘, 셋, 2 갈 수 있는 것도 하나, 둘, 셋, 3도, 4도, 5도, 6도. 다 3가지 방 중 아무 데나 갈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어디야? 여기는 원소의 개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없어도 된다고 했고. 맞죠? 그리고 뭐 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몇 개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대신에 가운데 방, 교집합의 방에만 2개가 딱 들어가야 되지. 그럼 일단 이 6개 중 뭐 하자? 두 놈을 골라. 어디 들어갈 거? 여기 들어갈 거. 그러고 나면은 남아있는 원소들한테는 누구 남았어? 4개 원소 남았겠지. 예시로 그냥 1, 1 교집합에 넣었다고 치자. 그럼 남아있는 원소들 누구한테? 내 놈한테 너는 어디 들어갈래? 여기 아니면 여기. 교집합은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2가지. 2에 4. 끝. 15 곱하기 16. 뭐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계산해주면 얼마야? 90, 15, 240인 것 같은데? 끝. 답은 몇 번? 4번.
됐나요? 예. 그래서 이것도 뭐요? 그냥 만들어가는 느낌이지 뭔가 공식에 대입 쪽 해서 뭔가 답을 찾은 느낌보다는. 자, 64번까지 쭉 가볼까요? 63번. 오케이. 3번, 4번 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일단 3번부터 보자. 0, 1, 2, 3, 4 다섯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0이 있네요. 중복을 허락해서 다섯 개를 선택해서 지운다 이제.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거야. 근데 다섯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겠대. 그럼 뭐야? 1, 10, 100, 1000만. 만의 자리에는 절대로 0이 들어올 수 없다. 그치? 그런 제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0이 들어가는 순간 그 수는 네 자릿수가 돼버리니까. 어쨌든 근데 여기서 숫자 1은 반드시 두 개를 포함하는 그런 자연수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간다.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 1의 위치를 미리 정해버리는 거. 왜? 1이 제한 조건이 있잖아.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만의 자리에 아무도 못 오지. 0 말고는 0은 못 오지. 0 말고는 올 수 있고, 맞죠? 그 만의 자리에 0이 못 온다는 제한 조건 때문에 만의 자리를 먼저 고민을 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흐름으로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는 일단 1 말고 1을 어디다 쓸래? 두 개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만의 자리에 누가 들어올래? 1이 들어올 수도 있고 2가 들어올 수도 있고. 맞죠? 그 두 가지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둘 다 풀이 한번 해볼까?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생각나는 풀이는 일단 1이 어디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거는 솔루션 1, 2를 나눌 필요가 없는 게 결국은 여기서도 1을 먼저 고민해야지 라고 했지만 만의 자리에 1을 쓰냐 안 쓰냐를 먼저 고민을 해줘야 돼. 그래야 나머지 숫자가 0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지잖아. 그래서 이 안에서도 결국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은 5자리지. 1을 여기다가 안 쓰는 경우와 반드시 1을 만의 자리에 쓰는 경우로 나눌 거야. 됐니?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내가 뭐라 그랬어? 1 말고 어떤 숫자 쓰지? 그거 하나 더, 아니지. 만의 자리에 누구 쓰지? 그것도 결국 이거랑 똑같아. 1을 쓰냐 안 쓰냐로. 알았죠? 그래서 시작은 달랐지만 생각은 다르게 했지만은 결국은 같은 문제 나온다. 알았지? 자, 어쨌든 가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는 1은 어디 쓸 수 있어요? 이 네 자리 중 아무 때나 두 자리를 골라. C야, P야? C죠. 왜? 어차피 1을 넣을 거니까. 그럼 4C의 2라는 방법을 통해서 1의 위치를 정했다고 치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는 뭐 해줘야 돼? 여기 먼저 골라줘야 되겠다. 그렇지? 얘도 제한 조건이거든. 그럼 1은 안 들어올 거고요. 0은 원래 못 쓰고요. 넣을 수 있는 방법의 수는 2 또는 3 또는 4. 세 가지 중 하나.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해줘? 나머지 숫자들, 나머지 자리들 채우러 가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넣습니다. 근데 여기다가는 이제 뭐야? 0 올 수 있고 2, 3, 4 올 수 있어. 대신에 1은 두 번만 쓰라고 했는데 두 번 이미 다 썼지? 그러면 0, 2, 3, 4 네 개 중에서 아무나. 여기도 마찬가지.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1을 두 번 써야 되는데 한 번은 반드시 만의 자리에 썼어.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뭐 하자? 이 네 개의 자리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1을 쓸 위치를 정하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남아있는 자리들은 어때? 얘도 셋 다 0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4개 중 아무거나 써도 되죠. 그게 세 자리니까 4의 3승. 됐니? 가자, 계산해볼까? 첫 번째 얘는 6 곱하기 3 곱하기 16입니다. 16 곱하기 18이니까 17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1 합쳐 썼다 치고 생각하면 288이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4의 4승이네, 결국. 4의 4승, 2의 8승이니까 256이다, 그죠? 그래서 둘이 더해버리게 되면은 544? 인 것 같은데? 답은 몇 번? 4번. 되었니? 예. 다음. 64번도 비슷할 것 같은데 한번 더 해보자. 이번에는 0이 빠졌네. 0이 빠지면 하나는 좀 줄어들었다, 그치? 만의 자리에 0을 쓸 수 있다, 없다, 그거 따지는 거 안 해도 되잖아. 어제는 근데 3개만 뽑을 거야, 이번에는.
방금 63번이 좀 짜증났던 거는 뭐야? 요거는 0이 있는 거. 대신에 한정적인 숫자 3개만 쓰라는 건 아니고 1만 2번 쓰세요 였지만 64번은 0이 사라진 대신에 숫자를 3개를 반드시 쓰래. 3개만 반드시 쓰래. 4개 써도 안 되고 2개 써도 안 되고. 맞죠? 어쨌든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건데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홀수인 것까지. 자, 여기까지. 문제만 한번 읽어봤다. 이거 풀이 지어도 되나? 자, 그러면 일단 너희들은 뭐 해야 돼? 세 자리수를 만들 건데 각 자리의 수의 합이 홀수인 자연수. 얘들아, 합이 홀수 이거 뭐로 풀게? 합이 홀수가 되세요. 합이 짝수가 되세요. 더하고자 하는 대상이 지금처럼 3개든 4개든 2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몇 개든지 간에 합이 홀수다. 딱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데 내가 자주 얘기하는데 아니죠. 자, 그 너가 짝수가 2개거나라는 거는 너가 지금 이 문제 3개이기 때문에 생각한 거야. 그거를 어떤 경우도 상관없이 풀 수 있게 얘기를 해보라니까. 맞아, 그게. 결국은 짝수가 뭔가 홀짝을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얘들아. 합의 홀수는 누가 결정해? 홀수가 결정합니다. 홀수가 몇 개인데? 1개거나 3개거나. 지금은. 그러면 5개를 선택할 때는 1개거나 3개거나 5개거나. 즉, 홀수가 몇 개? 홀수가 있으세요지. 알았어? 알았냐고? 그래서 짝수가 2개보다는 홀수가 1개가 더 맞는 말이다. 이 말이야. 자, 어쨌든 홀수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하자? 첫 번째, 셋 다 홀수. 두 번째, 아까 성경이 말한 대로 홀수가 몇 개? 1개 오고 그 다음에 짝수가 2개 오자. 만약에 선택지가 5개였다. 5자리 수를 만든다. 뭐 7자리 수를 만든다 치면은 홀수가 5개, 홀수가 7개까지 추가하면 되는 거지. 알았음? 알았음? 알았냐고? 자, 그때 어쨌든 뭐 세자리수를 만든다. 요것만 생각하면 되네? 끝났네? 자, 가자. 그래서 세자리수 어떻게 만들 건데? 여기도 홀수, 여기도 홀수, 여기도 홀수. 근데 뭐 0 같은 거 없어. 맞죠? 그 수 자체가 홀수가 되세요라고 한 적도 없어. 그냥 나열만 하면 돼.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야? 1, 3, 5,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뭐 문제에서는 뽑아가지고 나열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뽑으면서 바로 자릿수를 만드는 것처럼 풀고 있는 거야. 알았죠? 알았죠? 끝. 얼마? 27. 두 번째. 홀수 1개, 짝수 2개다. 그럼 뭐부터 골라야 돼?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 도훈아? 홀수 1개, 짝수 2개를 골랐잖아. 그러면 이 세 자릿수가 어떻게 돼야 돼? 뭐부터 고민을 할까? 너가 그냥 자유롭게 떠오르는 대로 생각해봐. 이거 어차피 확통을 있잖아. 내가 자주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문제의 정답인 풀이 제대로 된 맞는 풀이는 딱 1개밖에 없어. 무조건 그걸 찾아가야 돼. 이게 아니야. 확통은 만들어가는 거야. 식써가는 과정을. 알았어?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판별식을 써야 됩니다라는 일반적인 그런 수학,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수학이랑 다르다고. 확통은.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어이? 틀려도 괜찮으니까. 이게 왜 계속 물어보냐. 아까 정혁이가 질문을 되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풀었고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흐름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방금처럼 아까 정혁이 질문했을 때 발견한 것처럼 그냥 계산 실수였을 수도 있어. 뭐 하나 놓쳐가지고. 그지? 그러면 흐름부터 잘못된 사람들의 솔루션과 또는 뭐 흐름 자체는 잘 잡지만 뭔가 식으로 옮겨 쓰는 과정이 잘못된 사람들의 솔루션이 달라. 알았음? 자, 그래서 도훈이 숨차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홀수 1개, 홀짝수 2개를 고르기로 내가 잡았다, 그치? 자, 어떻게 뭐부터 고민할까? 먼저 뽑는 것부터. 오케이, 그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그렇지. 그렇게 고를까? 그러면 뭐 하자, 얘들아? 3개 중에 먼저 하나 고릅니다. 홀수 3개 중에 하나 고른다는 얘기죠. 자, 그럼 짝수 4개 중에 2개 고르는 거는? 4개 중에 2개 고를 거야. C야, P야, H야, 파이야?
여기서 사실 내가 이 풀이를 쓴 데는 이유가 있어. 너네가 지금 흐름상 우리가 다시 마플로 진도 나가고 있는 흐름상 중복조합을 아직 안 배웠거든. 근데 뭐 우리가 방학 때 했으니까 사실 쓰려면 쓸 수는 있지. 방금 도니가 얘기한 거 4개 중에 2개를 먼저 골라야지라고 할 때는 H를 써야 됩니다. 왜요? 아직까지 나열하면 안 돼. 그잖아. 먼저 고르고 나열하기로 우리가 흐름을 잡았잖아. 그래서 골라야 되는데 문제에서 중복 허용한다고 했거든. 그죠? 그래서 4H입니다. 맞음?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 풀이가 맞지는 않을 수 있으나 뭐 시험이라면 상관없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고른 3개를 나열하면 되지. 맞니? 근데 여기서도 3팩이 또 잘못됐기는 했지. 왜? 이게 고른 짝수 2개가 같은지 다른지 모르잖아. 2 골랐을 수도 있고 2, 4 골랐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녀석은 또 뭐 해야 돼? 3팩일 때와 3팩 나누기 2팩일 때로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사실 내가 이 풀을 안 썼던 겁니다. 얘도 그러면 고르고 나서 나열했었어도 되잖아. 근데 고르면서 바로 나열시켰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가 맞냐면 먼저 홀수의 위치를 정하는 거야. 어디에 홀수를 쓰고 어디에 짝수를 쓸까? 자리를 먼저 정하는 게 좀 더 맞는 풀이겠죠.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뒤에 있는 내용을 더 많이 배웠다면 만들어갈 수는 있는 풀이다. 돈이 네가 말한 풀이가. 알았지? 자, 어쨌든 3개 중에 하나 골랐어. 그래서 홀수의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리고면 나머지는 자유롭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연히 짝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홀수 위치 정한 데다가 홀수를 집어넣자. 그게 뭐야? 3C의 1. 홀수 3개 중에 하나 고르기. 그 다음에 이제 짝수는 자리가 정해졌잖아. 그럼 여기다가 들어올 수 있는 거 몇 개? 짝수 2개 중에 하나. 여기도 몇 개? 2개 중에 하나. 됐음? 그렇게 가는 거지. 답은 36 더해주니까 63.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았죠? 64번. 답은 5번. 됐나요? 자, 정리. 벌써부터 지치면 어떡하나? 아니, 저 오늘 6시 반부터. 아, 아침? 시간이 남아 도는구나. 아니, 저 아침에 하려고 일찍 일어나고 오, 멋있어. 하루를 일찍 시작하면 되게 좋다 하더라고요. 그건 그래. 네, 일찍 시작했거든요. 네, 결과로는 제가 얻은 거는 정신병. 하루 만에? 네. 미친 자인가? 정혁이가 1, 2학년 때 성적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수학만 한 2, 3? 2, 3? 좀 더 낮아? 아, 수학을 제일 못해? 어. 아,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지. 필전에 약한 사람들이 있지. 그 선생의 입장에서도 그 사람들 보면은 이게 안 좋은 의미로 답답한 게 아니라 진짜 왜 안 나오지? 라는 그냥 우리도 그 생각에 답답해지거든. 그게 제일 안타까워. 열심히 하는데 안 나오는 애들. 뭐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너네들은 나한테 몇 번 들었지? 한두 번 들었지? 정혁이도 들었나 모르겠다. 방학 때 했나 모르겠다. 나도 성적을 올린 케이스라는 얘기 많이 했지. 정신으로. 응. 나도 성적을 진짜 많이 끌어올린 케이스거든. 그러니까 내가 정혁이 그 얘기는 처음 듣지. 내가 중학생 때요. 제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까 말까부터 고민을 했던 사람이야. 그렇다고 실업계를 가려고 요즘을 치면 특성화고를 가려고 할 거는 아니었고 내가 이제 중학교 때 성적이 우리 때 기준으로는 상위 뭐 60%, 65%, 70% 정도 되면 이제 실업계를 가기 시작을 하거든. 내가 딱 65%인가 62%인가 그 사이에 걸쳐 있었어. 얼중한하게. 전체 성적 기준으로 수학만 잘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게 일반계 인문계를 가는 게 맞나 아닌가 막 고민을 막 하던 찰나에 그냥 문득 생각이 든 게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좀 잘했었어. 상도 단계 있고. 그래가지고 예고를 가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엄마랑도 되게 많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 근데 어쩌다 보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인문계를 갖고 그때 이유가 수학 성적 하나 아까우니까 남들보다 그래도 수학은 잘하니까 일반계를 가보자 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이때 당시 성적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35등 중에 막 20등, 25등 하고 있었어. 20등에 가깝지. 25등보다는. 그렇게 고1이 됐어요. 뭐 성적이 오르나? 아직도 기억난다. 33번이 끝이었던 거.
결국 또 20등 정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2 1학기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성적이 유지가 됐지. 조금 올랐나 모르겠다. 한 15등? 그래서 결국은 한 50% 언저리? 50%면 요즘 그냥 5등급이잖아. 딱 정중앙이니까. 그렇지? 총 9등급 중에서. 잘 나와봐야, 진짜 잘 나와봐야 4등급 턱걸이고 5등급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거든, 내가. 그러다가 여름방학 때 어떤 일을 계기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성적이 33명 중에 반 5등까지 올라갔고 고3 때는 전교 300명 중에 3등으로 졸업했어요. 이때 이제 심경의 변화가 뭐 어떤 이유인지는 너희들은 어차피 공감 못하고 그건 개인마다 이유는 진짜 천차만별이거든. 나는 그냥 되게 단순한 이유야. 이 여름방학 때 서울을 가봤고 서울에서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보면서 그냥 충격을 받았지. 나는 부산대만 보면서 자랐으니까 부산에 있거든. 부산 출신이거든. 이게 학교가 이게 대학교인가 보다 별로 거 없네 라고 생각했는데 연세대 고려 서울대는 솔직히 임팩트 없었고 연세대 고려대 그러다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그 포항공대를 딱 들렸는데 거기서 임팩트가 빡 온 거야. 학교가 너무 이뻐. 그냥 공원이야. 이건 학교가 아니야. 그래서 나도 여기서 공부하고 싶다는 그냥 되게 단순한 그 씨앗 같은 그 이유 하나로 공부를 시작했고 이때 담임 선생님한테 좀 약간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가른 거지.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때 생활 패턴이 아까 현경이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이게 생각나가지고 내가 아침 5시에 일어났거든. 사실 어떻게 일어났어요? 못 일어나지.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를 뭐 달달 볶았지. 엄마 나 좀 깨워. 그래서 근데 엄마가 마음대로 못 깨워.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뭐 한두 번은 뭐 형경아 일어나 뭐 정혁아 일어나 해서 깨우겠지. 근데 이게 사람이 5시에 안 일어나던 사람이 깨운다고 일어나지냐? 안 일어나지잖아. 그래서 뭐 하거나 뭐 엄마한테 짜증을 내거나 했겠지. 그러면 엄마들은 보통 뭐 해? 안 깨우거든 더. 마음이 저희 아파서. 엄마도 알아서 일어나라고 역정. 그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게 안 돼가지고 엄마한테 내가 부탁을 좀 했지. 내가 뭐 잠결에 뭐 5분만 더 자겠다 알겠다 뭐 아니면 짜증을 내겠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깨우라고. 무조건 날 이렇게 세우라고. 팔 잡고 끌어안치든 뭐 하든 침대에 일단 앉혀달라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깨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패턴이 슥슥 바뀌기 시작한 거야.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밥만 후다닥 먹고 학교에 6시부터 가 있어요. 그 6시부터 우리 때는 야자 시절이니까 막 오후 4시, 5시까지 수업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뭐지 방과 후 요즘도 하나? 방과 후 수업을 하면서 한 7시인가 8시까지 해. 그러나면은 7시인가부터 이제 저녁밥 먹고 나면은 이제 또 야자 시간이야. 요즘도 야자 하는 애들은 하잖아, 선택으로. 우리 때는 이제 야간 강제 학습. 무조건 10시까지 의무로 남아. 그럼 학교에 저녁 10시까지 남아. 22시라고 할까? 그다음에 이때 끝나고 나서 학원을 가는 거야. 그럼 학원을 22시, 이거 뭐야, 화야. 어쨌든 학원을 가면은 그 22시 30분 또는 23시부터 수업을 시작하면은 그게 보통 새벽 1시쯤 끝나거든, 우리 때는. 우리 때는 그냥 시간 자율이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1시에 끝나고 나면 뭐 하냐? 독서실 가. 독서실 가서 그날 학원에서 배웠던 내용은 딱 1시간 정리하고 뭐 숙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2시까지 무조건 의무 자습을 하고 집에 와서 자. 그러면 딱 3시간 뒤에 다시 엄마가 5시에 깨워. 이 패턴을 1년 반을 했거든. 졸라 피곤하죠. 그 졸라게 피곤한데 나는 학교로 가는 버스 1시간 아니 1시간이 아니라 한 40분 정도 걸렸거든. 그 안에 좀 영어 단어 외우려고 조그마한 수첩 만들어서 이제 외우다가 너무 졸리면 그때 좀 자. 그러고 나서 여기 6시 학교 도착하고부터는 이제 무조건 풀 자습. 근데 그래도 졸리지. 정 졸리면은 보통 언제 자냐면 그 쉬는 시간 10분 쪽잠 잘 수 있는 시간 있잖아. 요즘은 모르겠다. 자고 있으면 깨우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생들이 우리 때 무조건 대가리를 때리거든. 아니면 여사람 깨워 약간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그럼 무조건 깨우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사람이 너무 졸린 극한의 상태에서 잠깐 딱 눈을 붙여서 자면은 너네 한 5분 잠들었나? 근데 갑자기 너무 말짱해지는 경험 분명히 했지. 그 경험이 매번 와. 너무 피곤한 상태면은. 그러면은 화들짝 깨고 나면은 그때부터 또 공부가 확 돼. 그럼 또 그때 공부하고. 그 생활 패턴을 해가지고 이게 성적을 끌어올린 케이스거든 내가. 예, 뻥이 안 치고요. 성적표 떼오라고 하면 떼올 수도 있어요. 실제 내 성적이니까. 물론 조금 과장을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의 성적을 좀 섞었어. 여기다가 설명한 거는 나는 원래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보다 좀 많이 좋았어요. 내신에는 암기 과목이 대부분 많이 있잖아.
전과목을 치면은. 근데 모의고사는 암기 과목은 한 2개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좀 극단적인 거기는 한데 어쨌든 실제로 학교에서 대학 절간 순서로는 이제 3등이고요. 저 때 당시는 이거는 반 성적이니까 이거는 내신 기준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 쉬는 시간에 자면은 저희 다이공 수업이라 가지고 아, 잠들면 아무도 안 자거든요. 어, 저희는 그냥 문화로 째끼는 게 돼요. 어, 잠들면 안 돼요. 빨리 이동하고 빨리 자면 되지. 어쨌든 뭐 방법이야 뭐 나랑 너랑 너네랑 당연히 다르겠지. 우리 때는 뭐 요즘은 뭐 만약에 좀 자려고 하면은 잠깐 뭐 할 수 있는 잘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 학교 끝나고 나서 뭐 일단 자유 시간이 주어지잖아. 우리는 학교에서 무조건 의무로 강제로 남았었던 시절이고 요즘은 아니잖아. 대신에 유혹이 좀 많겠지. 예를 들어서 그 30분 잠깐 남는 그 시간에 집을 갔는데 잠깐 잠이 들었는데 엄마가 안 깨워서 6시 반에 내가 전화를 해봤더니 아 자고 있었어요. 지금 학원 갈게요. 이런 일도 발생하고 할 수 있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뭔가 찾아야지. 각자의 방법. 어차피 생활 패턴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 시대마다 다른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달라. 너 뭐? 시험 기간에 어. 나오겠다 해놓고 중간에도 잠들어가지고 그래, 너 맞다. 너 한번 그런 적 있었지. 아, 그런 애들 많아요. 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는 항상 외부에 뭔가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주로 선택을 하는 게 뭐냐면 너무 피곤할 때 잠깐 자야지라는 생각을 할 땐 절대로 침대에 눕질 않아. 너네들은 뭐 당연히 나를 수업 시간에만 보니까 잘 모르지. 주말에 내가 이제 집에서 잠을 안 자고 학원에 와가지고 학원에서 여기다가 그냥 책상 붙여가지고 잘 때 몇 번 있어. 너희들은 아침 수업이 없어서 모르지. 왜냐면 예를 들어 토요일 날은 아침 일찍 나도 출근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학원 강사들이 보통 생활 패턴이 퇴근 후에 일을 하는 거에 몰려 있단 말이야. 나도 이제 퇴근 11시에 하고 나면 집에 가서 일하다 보면은 좀 많이 하면은 새벽 3시, 4시까지가 될 때도 있고 좀 일을 적게 해도 보통 한두 시까지는 무조건 일을 하거든. 그럼 그렇게 일을 막 4시까지 하고 나서 좀 뭐 씻고 뭐 그러고 나서 시계를 보면 5시, 5시 반이야. 그럼 그때 자면 10시에 어떻게 일어나? 너무 힘들어. 패턴이 안 맞아서 평소랑 너무 달라서. 그럼 그때는 이제 학원 와가지고 한 3시간 자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뭐 시간 조금 여유 있으면 차에서 자거나. 근데 차에서도 누워서 자게 되면 있잖아. 일어나기 힘들어. 그래서 일부러 좀 몸을 피곤하게 해서 자. 그래서 요 책상에 엎드려서 가끔 자고. 아침 일찍 학원에 와보면 가끔 가다가 나의 그 몰골을 볼 수 있을 거야. 학원 문이 잠겨서 못 들어와서 그렇지.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1년 반을 버텨가지고 결국 이제 이렇게 성적이 나왔거든. 이 얘기를 학생들한테 매년 해요. 항상 해요. 근데 그러고 나면 있잖아. 본인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애들이 해마다 한두 명씩은 있어.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가르친 애들 중에 해마다 한두 명씩은 성적이 진짜 서서히 끌어올라가가지고 말 그대로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생김. 뭐 대표적으로 내가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학생들 중에 또 어떤 애들이 있냐면은 걔가 다니던 작심 독서실이라는 독서실이 있는데 여기도 브랜드라서 여기 세종에도 와 있나 모르겠는데 작심 독서실인가? 거기 브랜드는 전국 그 작심 독서실 지점들을 대상으로 있잖아. 이용 시간을 조사를 해. 그래서 전국 기준으로 성인 부분 3명, 미성년자 부분 3명 해서 총 6명에게 에어팟을 나눠주는 행사를 매년 나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7, 8년 전까지는 했어. 매년. 거기서 내가 가르친 학생이 2년 연속인가로 1등을 했어요. 전국 1등을요. 이용 시간 기준. 걔가 딱 패턴이 그랬어. 학교 끝나고 나면은 보통 우리는 요즘은 이제 5시, 5시 반이면 학원 오잖아. 그냥 학원 끝나면 이제 10시 되면은 바로 그 건물에 독서실이 있었거든. 거기 독서실로 달려가가지고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하다가 집에 가. 그리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냐니까 5시는 일어나 봤는데 너무 그날 패턴이 망가져서 6시인가 6시 반에 일어난다고 하더라고. 한 4시간, 4시간 반. 그 생활을 3년 동안 내내 한 놈이 하나 있어. 걔 결국 연세대 갔어. 예위 고1 때 겨울방학 특강 때 요즘 우리 막 텐투템 윈터스쿨 하잖아. 그런 거에서 걔가 처음에 모의고사 40점 받았잖아요. 수학. 근데 그 패턴을 사실 예비고 1 때부터 시작해서 진짜 3년을 통째로 그렇게 살았거든. 1학기 중간고사에서 바로 전교 1등 찍더라. 그런 놈이었어.
그런 놈이 있음. 걔가 3년 내내 전교권 있었거든. 문과 기준으로. 대박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본인의 패턴. 아, 저는 근데 잠이 많아서 나는 잠 안 많겠냐? 요즘에 뭐 8시간 안 자면 거의 뭐 학원에서 꾸벅꾸벅 졸아요. 나도 잠이 많음. 근데 있잖아. 이게 절실함이 생기면은 누구나 다 하게 돼. 너네 우스갯소리로 어른들이 차는 뭐로 사는 거라 그래? 들어본 적 있냐? 차는요. 할부로, 용기로, 돈을, 아니요. 용기로. 없이요. 아, 뭐래? 차는 용기로 사는 겁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일단 질러봐라는 얘기를 해. 물론 그게 뭐 옳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르고 나면 뭐 해? 그걸 갚기 위해서 사람이 패턴을 정해. 지가 스스로. 물론 아닌 사람들도 많지. 그러니까 카푸어 거리기도 하지. 근데 있잖아. 정상적인 올바른 생각이 바뀐 사람이라면 물론 돈을 모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만약에 질러보게 되는 상황이 오면은 갚기 위해서 본인이 더 절약을 하게 됨. 뭐 그런 게 있거든. 일단 너네들이 잠을 줄여봐. 그러면 있잖아. 그 안에서 본인이 스스로 진짜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진짜 제대로 바뀌는 사람이 있잖아. 잠깐 졸릴 때, 그냥 자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왜 이러지? 잠을 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냥 꼬박꼬박 안 하고 있어요. 뭔 말 알? 목숨이 달려있는 운전하는 상황에서 졸려봐봐. 어떻게든 깨려고 지랄 발광을 하지. 이게 박으면 죽으니까. 안 자잖아. 자, 어쨌든 뭐 계속 할게요. 그래서 누구나 다 성적 올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몇 명, 학생은 한 명의 예시밖에 못 들었고 내 예시만 들어줬는데 너네들은 고1이 처음이지만 나는 고1이 십수년째야. 내 손을 거쳐간 고1들만 몇 명이겠냐. 고2가 몇 명이고 고3이 몇 명이겠냐. 그치? 걔네들을 통틀어 보면 있잖아. 꽤 많은 학생들이 성적을 끌어올려요. 진짜로. 5등급에서 1등급, 6등급에서 1등급 진짜 많이들 찍습니다. 본인의 한계를 저는 수학을 원래 못해서 라는 생각하지 마. 알았지? 자, 어쨌든 계속 갑니다. 모스보는 짧은 발신 전류증 점과 긴 발신 전류 또 어쨌든 저거를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다. 그래서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시호는 점점 점 짝대기 점 저 뭐라 부르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거 어쨌든 그건데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서 어쨌든 짝대기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점과 짝대기를 2개 이상 5개 이하로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그럼 뭐 하면 돼? 2개, 3개, 4개, 5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죠? 자, 갑니다. 2개를 써보겠다. 그 얘기가 뭐야? 모스 부호 신호에는 2가지가 있다고 했지. 그 2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야. 중복 허용합니까? 네. 순서 생각하나요? 네. 이거랑 이거랑 다르다잖아. 그지? 순서 있게 골라야지. 그럼 뭐야? 중복 순열이네. 파이. 여기는 또 점과 짝대기라는 신호 2가지가 있어요. 그걸 몇 번 고르자고? 3번 고르면 되잖아. 4번 고르면 되는 거고 5번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거를 전부 다 더해주면 되겠네. 알았나요? 그래서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20, 40, 60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됩니다. 알았니? 알았니? 예. 다음. 67번이었나? 67번. 뭐야? 똑같잖아. 자, 근데 이번에는 점 짝대기 총 50개의 신호를 맞는데 그때 최소 몇 개의 부호를 사용해야 되는가? 총 몇 개까지 쓸 수 있니? 그러니까 앞에 2개 쓰는 거, 신호 3개 쓰는 거 안 써야지 이게 아니라 제일 적게 쓰고 싶으면 오케이? 제일 적은 걸로 쓰고 싶으면 앞에서부터 가득가득 채워줘야지. 2의 1승부터 시작해서 채워가라고. 그러다 보면은 50이 안 될 때에서 50을 넘어갈 때가 분명히 발생할 거야. 그게 최소 개수 아니겠니? 자,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여기까지 얼마였지? 아까랑 다르네. 30개, 40개네. 아니 30개네. 그러면은 2에 5승을 더해봐. 몇 개? 60 넘어갔죠? 맞죠? 50을 넘어가 버렸죠. 그럼 우리는 50개를 만들고 싶으면 뭐다? 앞에서
5개의 부호를 쓰는 도중에 50개가 채워지겠네. 최소 몇 개? 5개. 알았어?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솔직히 나도 예전에 학생 때인가 이게 가르치는 강사 때인가 어쨌든 틀렸었어. 이걸 왜 이렇게 해석하지? 라고 싶었는데 뭐 읽어보다 보니 이제는 이해가 되더라고. 하나 쓰는 것부터 2개 쓰는 거, 3개 쓰는 거 쭉 더해가지고 50개를 채워주세요. 그때 최대한 많이 쓴 게, 아니 최소한으로 쓴 게 총 몇 개까지 썼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죠? 알았죠? 에이, 70번 가보자. 뭔가 느낌이 아까랑 비슷한데 0, 1, 2, 3, 4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만든 모든 자연수를 크기가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그때 2000은 몇 번째 수인가? 작은 것부터 하겠대. 근데 이번에는 얘들아 0이 들어왔어. 근데 괜찮아. 뭐가? 5자리 수를 만들었다고 한 적 없잖아. 그리고 물어보는 것도 2000이잖아. 그치? 한 자릿수를 만드는 것부터 2자릿수, 3자릿수, 4자릿수 만드는 것까지 다 하고 있는 거야. 알았음? 그렇게 해서 2000보다 작은 거를 찾아봐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일단 너희들이 제일 떠올릴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야? 한 자릿수부터 찾아가는 거지 뭐. 한 자릿수 몇? 1, 2, 3, 4 내가 0은 뺍니다. 자연수니까. 그 다음에 2자릿수 만들 수 있겠지. 2자릿수 만든다라고 내가 직접 2자리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10의 자리는 0은 못 써. 근데 1의 자리는 뭐 쓸 수 있어? 아무거나 쓸 수 있어. 그리고 중복을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1 썼더라도 1 쓸 수 있으니까 여기는 5개. 그러면 3자릿수를 만들고 싶으면 몇 개야? 4개, 5개, 5개. 알았나요? 그렇게 앞에서부터 채워가 봅시다. 지금 어디까지 썼어? 124까지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자릿수를 만들다 보면은 그 안에 2000이 있잖아. 그럼 4자릿수 중에서도 어떤 거? 1로 시작하는 것과 2로 시작하는 걸로 쭉 이제 나열되는데 2000은 몇 번째인가라는 거 라고 하는 거 보니까 1000으로 시작하는 1000의 자리가 1로 시작하는 수를 다 세워주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2000대 수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쟤 아니냐? 2000 맞죠? 그럼 여기까지 딱 세면은 1 다음 답이겠네. 자, 여기 몇 개야? 5개, 5개, 5개. 125. 그래서 싹 더해주면 몇 개예요? 249. 오케이. 그럼 우리가 찾으려는 수는 250번째가 되는 거지. 알았니? 알았니? 예, 끝. 그렇죠.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2번째 풀이가 그겁니다. 똑똑한데? 자, 간다. 한 방에도 풀 수가 있어. 왜? 이게 한 자릿수를 만드세요, 4자릿수를 만드세요, 3자릿수를 만드세요라고 정해버린 적이 없잖아. 그러면 자유롭게 너희들은 0부터 아무거나 쓰는 거야. 대신에 뭐 2000보다 앞에 걸 살 거니까 100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0 또는 1만. 근데 여기는 0부터 4까지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몇 개예요? 2개, 5개, 5개, 5개. 알았음? 알았음? 대신에 1은 빼야지. 왜? 빵빵빵빵은 있잖아. 그지? 빵빵빵빵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몇 개가 나와? 249가 나옵니다. 알았음?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번째 수이니까 250하고 끝나는 거지. 알았니? 알았니? 예, 끝 여기까지요. 어머, 이걸 녹화를 안 했네. 추가 질문이었는데. 여기까지. 어쨌든 됐죠? 끝. 자, 오늘 아까 숙제풀이 하다 보니까 저기 아까 도훈이한테 이거 어떻게 풀래? 라고 물어보면서 나왔던 것 중에 지금 당장 그 풀이 말고 다른 풀이로 넘어갔지만 짜집어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음. 말 그대로 순열, 나열을 하고 싶어. 근데 똑같은 게 몇 개 있는 거야. 우리 순열의 정의에는 약속이 있었지. 뭐야? 서로 다른 행계 중에서 알게를 선택하자. 조합도 마찬가지. 그죠? 근데 순열, 나열을 해야 되는데 뭐다? 똑같은 것들이 몇 개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요번에 해야 되는 마지막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가자.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예시로 바로 갑니다. A, B, C, D를 나열한다 치면 그냥 4팩일 거야. 그런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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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를 나열하고 싶어. 자, 이거 나열하는 방법 몇이었는지 기억나요? 정혁 씨, 방학 때 했었는데. 네. 그렇지. 똑똑하구만. 4팩 나누기 3팩입니다. 기억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A, A, B, B, C가 있다. B, C, C가 있다. 자, 도훈아, 이거 나열하는 방법에서 기억나니? 뭐? 그렇지. 5팩 나누기 2팩, 2팩. 둘둘 똑같은 것들의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다. 맞지? 끝. 이게 다예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만 생각하면은 개념 설명은 이게 다야. 근데 이 안에도 뭐가 있을 수 있고 적어도. 맞죠? 또 이 안에도 뭐 있을 수 있고 뭐 해볼까? 뭐가 있다? 뭐 누구는 이웃하세요. 누구는 이웃하지 마세요가 있을 수도 있고. 맞지? 맞지? 또 이 안에도 원순열이 있을 수 있고. 이거 안에도 같은 것들이 있는 거 안에도 중복순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뭔 말 알? 자, 뭐 그런 것들을 짜집어서 이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쭉 만들게 되겠지.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활용하는 문제. 그 녀석은 지금 설명을 하고 갈게요. 활용형은 딱 두 가지야. 배열을 하고 싶은데 특정 놈들의 순서가 반드시 이렇게 배열하세요 라고 정해버리는 겁니다. 배열 순서가 일부 고정되어 있는 녀석들에 대한 얘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다? 최단 경로. 기억나? 정확하게는 최단 경로의 수. 그 배열 순서가 고정되어 있어요 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남자들이 있고 여자들이 있어. 사람들은 당연히 다 다르죠. 남자 셋, 여자 둘, 다섯 있다고 치자.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근데 남자들은 반드시 키 순서대로 나열한대. 자, 남자들을 이웃하라고 한 적은 없어. 그냥 나열할 건데 대신에 저기 앞에서부터 뒤로 설 때 남자들은 키 순서로. 남자들이 띄엄띄엄 있든 붙어 옹기종기 붙어 있든 어쨌든 앞에서부터 키 순서로. 그럼 뭐 한다? 전체 8명 나열합니다. 8팩. 그런데 순서가 정해져 있는 녀석들 남자들은 3팩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맞나요? 끝. 두 번째. 최단 경로의 수는 이거 말하는 겁니다. A에서 B로 갈 때 1111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도 쓸 거고 하지만 뭐 전체적인 경로를 보면은 결국은 가로로 3칸, 세로로 2칸입니다. 얘네들을 나열하기만 하면 그게 곧 경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다? 5팩 나누기 3팩, 2팩. 알았음?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끝났어요. 오케이? 오늘까지 하면은 이제 순열이 완료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다음 시간, 이번 주 수요일 날, 내일 모레는 이제 조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알았나요? 자, 가보자. 어떤 문제 풀어볼 거냐면, 일단 83번 풀고 계세요. 자, 여기까지 총 7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83번 영어 단어 인터넷을 구성하고 있는 8개의 문자를 모두 사용해서 일렬로 배열하는데 양 끝에 반드시 t가 오세요. 자, 일단 문자들 다시 한번 잘 보자. 뭐뭐 있어? I 있고 N 있고 T가 2개 있고 E도 2개 있고 N도 2개가 있었네. 됐냐? 하나 빠졌는데? 뭐 빠졌냐? R. 이렇게 있다, 그치? 이렇게 N 2개, T 2개, E 2개. 맞죠? 요거를 이제 일렬로 나열하고 싶어. 그냥 나열한다 치면 뭐야? 8팩 나누기 2팩, 2팩, 2팩. 그지? 근데 반드시 T의 위치를 양 끝으로 정해주세요. 라고 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이 안에 6개만 나열하면 되는데 이제 이 안에 나열해야 되는 대상 자체가 뭐밖에 없어. R 하나, I 하나, N 하나, N 하나, E 하나, E 하나. 이거다, 그치? 그럼 이 녀석만 나열하면 되겠네. 원래 이제 여자들이 양 끝에 오세요, 남자들이 양 끝에 오세요라고 할 때는 여자들의 자리나 남자들의 자리 정해주지만 T들은 똑같은 T이기 때문에 자리 바꾸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맞죠? 그래서 누구만? 가운데 있는 요 6개만 나열하면 되겠네. 몇 팩? 6팩. 그런데 똑같은 게 N 2개, E 2개. 됐나요? 끝. 그래서 6팩이 얼마야? 720. 720을 4로 나누니까 얼마야? 180인가? 이렇게 되겠네. 대현이 어때요? 정말 쉽죠? 98번 가보자. AA, BB, CD, E를 일렬로 나열할 때 같은 문자는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주세요. 자, 뭐야? 그냥 나열한다 치면 또 뭐야? 7팩 나누기 2팩, 2팩입니다. 맞나요? 근데 그 녀석들은 A들은 A대로 자유롭게, B들은 B들대로 자유롭게 나열하는 거고, 지금은 뭐 해주세요? A, B를 뭐 하재? 이웃하지 않게 해달래. A는 A들끼리, B는 B들끼리 이웃하지 말아달래. 맞죠? A와 B는 서로 이웃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작업 중 하나. 일단 뭐 합니다? CD 배열합니다. 그래서 한 팩. 거기다가 A들을 나열시키고 싶어. 자, 어떻게 해야 돼? 이웃하지 않게 해야지 하는 순간 틀림. 맞죠?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대상들이 2개가 있을 때는 절대로 이웃하시오나? 절대로 먼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고 B들을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면 큰일 납니다. 왜? 처음에 AA가 이웃하게 들어가도 되잖아. 대신에 그 사이를 B가 끊으면 되지. 그지? 그것까지 생각하던가. 근데 그렇게 하면 A가 3개가 되거나 B가 3개가 되거나 하는 순간 더 복잡해지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묶음들이라고 해야 되나? 대상들이라고 해야 되나? 걔네들이 2종류 이상이 있을 때는 뭐 합니다? 자리를 직접 정하는 거야. 그게 맞는 풀이에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고민을 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게 몇 번이야? 98번이지. 예의 모범 답안은 나도 뭐 확실하게 해설지를 본 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뭐 하고 있을 거냐면 아마 아까 내가 말한 방법을 쓰고 있을 수도 있다. A를 처음에 나열을 시키는데 그때 뭐 해주세요? 처음에 A들 자체가 이웃하지 않고 그 사이사이에 다 B가 들어갈 때. 두 번째 A가 이웃하는데 그 사이에 B가 하나 들어갈 때. 해서 아마 쪼개고 있을 수도 있다. 알았지? 알았지? 어쨌든 뭐 해볼까 이거는 그러면은 AA, BB의 자리를 어떻게 정해볼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방법도 있겠다. 전체에서 빼는 거야. A가 이웃하는 거. B도 B가 이웃하는 거. 근데 그 중에는 A가 이웃시켰는데 B가 이웃할 수도 있지. B를 이웃시키는 걸 찾았는데 A가 이웃할 수도 있지. 중복해서 뺐지. 누구? A도 B도 지들끼리 이웃하는 거. 이렇게 6번처럼 푸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다. 가볼까? 자, 전체 나갑시다. 몇 팩? 7팩 나누기 2팩, 2팩. 자, 뺀다. A들은 이웃시키고 싶어. 그래서 뭐 하자? 묶어버렸다. 그럼 몇 개처럼 보여? 전체 6개처럼 보입니다. 근데 BB 2개가 똑같네. 2팩으로 나눈다. 맞죠? 여기서 만약에 AA가 아니라 남자였다면 2팩 한 번 더 곱해줘야 되겠지만 지금은 AA라서 그거는 신경 안 쓸게요. 그러면 그게 뭐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A, BB를 묶었어. 전체 몇 개처럼 보여? 5개처럼 보입니다. 됐나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야? 똑같은 대상들이 없지. 끝. 그러면 뭐예요?
5팩으로 묶는 게 가장 심플하겠다, 그죠? 5팩으로 묶어버리면 처음에는 7 곱하기 6 나누기 4 남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2분의 2팩분의 6 남았고, 얘도 마찬가지. 얘는 1 남았어. 야? 분수가 나온다고요? 앞에 있는 거랑 약분돼 있구나. 자, 간다. 그래서 120에다가 5죠? 5를 빼자. 2분의 21에서 5를 빼자. 2분의 11. 그래서 얼마? 660.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알았죠? 끝. 다음. 100번. 자, 근데 참고로 이거 98번이지. 요건 나랑 완전 다르게 푼 사람들 있을 거다. 아까 내가 말했듯이 자리 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았죠? 근데 그거는 보통 어떤 문제에서 많이 하냐면 남자가 몇 명이 있고 여자가 몇 명 있는데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이웃하지 않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이웃하지 않을 때 그때는 보통 진짜 자리를 정해서 가는 경우도 많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A가 두 개, B가 두 개, 얘네가 끝이 아니라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해가지고 그 케이스를 나누는 게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나는 그냥 그걸 안 했을 뿐이다. 알았지? 자, 어제는 간다. 100번. 3개의 문자 ABC가 있어요.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렬로 나눌 때 A와 B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주세요. 자, 그럼 A, B를 포함해서 4개를 뽑아보자. 그럼 뽑는 방법이 뭐 있어? A, B를 한 번씩만 하고 CC 뽑을 수도 있지. 그 다음에 A, B를 가지고 총 3번 뽑을 수도 있지. A, A, B, C. A, B, B, C. 근데 이거 두 개는 사실은 구분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 마지막 A, B로만 이루어져 있을 수 있지. 그 방법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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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랑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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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 다음에 마지막 뭐? A, A, B, B. 각각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다 곱하면 되겠지. 다 더하면 되겠지. 알았죠? 오케이? 끝. 얘 얼마야? 4팩 나누기 2팩.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3개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4팩 나누기 3팩. 그게 몇 개 있어? 얘도 있고 얘도 있고 2개가 있죠? 마지막은 4팩 나누기 2팩 2팩. 됐음? 그걸 다 더해주시면 답입니다.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끝. 다음 101번 가보자. 자, 이번에는 뭐 해주세요? 내가 왜 2개를 연속으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잘못 봤나 봐.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을 할 건데 A가 2번 이상. 뭐 B는 뭐 반드시 포함되든 말든 상관없고 A가 2번 이상 나오래. 이제 지운다. 그러면 뭐뭐 찾아주면 돼? 방금처럼 A가 2번인 거, A가 3번인 건데 A가 4번인 거 다 포함하면 되지. 그죠? A가 2번 있고 싶어. 그러면 남은 문자를 BB가 세워줄 수도 있고 채워줄 수도 있고 CC가 채워줄 수도 있어. 그런데 B, C가 하나씩 채워줄 수도 있죠. 두 번째, A가 3개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뭐야? B 나오거나 C 나오거나. 그 다음엔 뭐야? A만 4번 나올 수도 있지. 됐음? 그럼 여기서 이 2개를 푸는 방법은 뭐예요? 4팩 나누기 2팩 2팩입니다.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고요. 여기는요, 4팩 나누기 2팩입니다. 하나 있고요. 여기는요, 4팩 나누기 3팩입니다. 그런 게 2개가 있고요. 마지막은 1이죠. 끝. 계산은 생략. 됐니? 이렇게 케이스 나누기. 알았음. 다음에 105번으로 가보자. 자, 이번에는 뭐야? 0, 111, 22를 모두 사용해서 6자리 정수를 만들고 싶은데 짝수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자, 뭐야? 6자리의 정수를 만든다? 그 제일 첫 번째 자리에 0이 올 수 없다. 두 번째, 짝수를 만들고 싶다. 1의 자리에 짝수만 온다. 맞나? 맞나? 자, 그거를 이제 경우, 케이스로 나눠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뭐 할까? 저기 첫 번째 자리에 1이 올 때랑 2가 올 때를 나누는 것도 좋고 0 아니니까. 그 다음에 1의 자리가 0일 때랑 2일 때로 나누는 것도 좋고 너희들 편한 대로 하세요. 나는 일단 1의 자리를 먼저 갈래. 그래서 1의 자리 0일 때랑 1의 자리가 2일 때로 나누자. 자, 그러면은
요 앞에 나열할 수 있는 게 누구 남았어? 1, 3개, 2, 2개를 자유롭게 깔기만 하면 되지. 이제 0 없으니까. 그래서 5팩 나누기 3팩 2팩 10일 겁니다. 두 번째 여기는요. 0 하나, 1, 3개, 2 하나 남았어. 맞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의 자리, 아니, 첫 번째 자리에 1이 왔을 때랑 2가 왔을 때로 나누어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뭐 왔을 때, 1 왔을 때. 두 번째는요. 여전히 1의 자리는 2로 고정이고 첫 번째 자리에도 2가 왔을 때. 두 가지로 나눠보자. 그럼 남아있는 숫자들만 한번 고민을 해볼까? 뭐뭐 남았어? 0 하나, 1, 2개, 2 하나. 4팩 나누기 2팩이고요. 얘는 2 2개인데 2 2개 다 썼지. 0 하나, 1, 3개. 4팩 나누기 3팩입니다. 4개네요. 답은 26개. 답은 2번. 태연이, 다. 예. 예.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결국은 뭐 여사건으로 가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내가 이제 여사건을 웬만하면은 잘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적어도 이게 여사건을 딱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적어도 어쩌고 저쩌고를 포함하는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들에서는 있잖아. 좀 빼야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경우가 훨씬 많아. 그래서 그걸 먼저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내가 원래. 그래서 그런 거지. 이 문제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좋아요. 알았죠? 다음 127번으로 가도 되겠니? 이게 이제 약간 직업병이 생겨버린 거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저런 문제는 저렇게 풀어야 돼가 나는 이제 머릿속에 꽂혀버려가지고 이제 각인이 돼버려가지고 아예 기피하는 풀이가 생겨버렸어요. 어쨌든 뭐 가볼까요? 그래서 가끔씩 내가 푸는 풀이보다 너희들이 푸는 풀이가 더 빠를 때도 있어. 자, 어쨌든 가보자. 보자. A, B, C, D, E, F 이번에 같은 문자가 하나도 없네요. 를 일렬로 나누고 싶어. 근데 B는 D의 앞에 오고 D는 F의 앞에 오도록 하자. 뭐? 이 세 놈이 순서가 정해져 있지. 정확하게는 뭐 이웃하는 거는 아니고 이웃하는 거는 아예 다른 문제가 되는 거고 이웃하는 거는 아닌데 띄어져 있든 붙어 있든 B는 반드시 D보다는 앞에 D는 F보다는 앞에 맞죠? 그래서 BDF는 결국 순서가 BDF 순서대로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뭐 한다? 순서가 고정되어 있네. 전체 6개 나누고 싶은데 세 놈의 순서가 고정됐으니 3팩으로 나누는 거지. 끝. 답은 120. 알았나요? 알았나요? 편 됐음? 뭐? 아까 했잖아. 어. 왜 3팩으로 나누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야, 이거? 아. 자, 가보자. 요 140번 남은 거지. 자, 요 문제를 예를 들어 볼게. 여자들과 남자들 일렬로 막 나열을 할 겁니다. 자, 원래 이제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치자. 근데 남자 1, 2, 3이 있다고 쳤을 때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정확하게 몇 팩? 8팩까지 엄청 많은 가지수들이 막 들어가 있어. 그지? 근데 그 중에는 여자가 앞에 남자가 뒤에 오는 경우에 중에 남자 1, 2, 3이 이렇게 서는 경우랑 이렇게 서는 경우랑 이렇게 서는 경우랑 이렇게 서는 경우랑 이렇게 오는 경우가 다 다르게 세워져 있지 않냐? 뭐 안에는? 저 8팩 안에는. 근데 사실상 이거는 다 필요 없고 남자들은 기순서잖아. 그럼 그중엔 또 뭐도 있을 수 있어? 여자 4명, 남자 1명, 여자 1명, 남자 2명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이것도 결국 남자들이 1, 2, 3으로 서는 경우도 있지만 1, 3, 2, 1, 2, 2, 1, 3, 2, 3, 1, 3, 1, 2, 3, 2, 1까지 6개니까 또 있겠지. 근데 그 경우는 결국은 뭐다? 다 필요 없고 남자는 무조건 키순서잖아. 하나 남기잖아. 6개 중에 하나 남기고 6개 중에 하나 남깁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 8팩을 6으로 나눠주면 돼. 그 6의 정체가 뭐냐? 남자들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6가지잖아.
오케이? 그걸로 나눠줘야 되잖아. 그래서 남자들을 마치 순서가 정해져 있는 남자들을 마치 같은 사람처럼 같은 수나 같은 문자처럼 취급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푼다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BDF가 순서가 고정이 되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BDF라는 알파벳을 BDF라고 보지 말고 그냥 노란색 동그라미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 녀석을 나열하는 방법은 뭐야? 6팩 나누기 3팩이잖아. 그럼 동그라미 자리에는 앞에서부터 BDF 순서를 채우면 돼. 그래서 마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처럼 푸는 거야. 왜 같아요가 아니라. 알았지? 같은 것처럼 취급을 한다는 얘기인 거지. 알았음? 네. 그래서 어쨌든 순서가 정해져 있는 녀석들은 뭐 한다? 걔네들을 같은 거 취급한다. 그게 결론입니다. 자, 여기서 138번인가 139번이네. 139번 문제 요거 펭귄 뭐 곰탱이 인형 뭐 등등등 이거 별표. 알았죠? 모의고사 기출문제고요. 학교시험 되게 자주 나왔었습니다. 과거형. 자, 어쨌든 140번 가보자. 최단 경로의 수. 뭐 해주세요? A에서 B 지점으로 도로를 따라서 최단 거리로 가는 그 최단 경로의 수를 찾아주세요. 뭐 한다? 이거 잘 쓰는 사람들 이거 써도 돼. 알았지? 그래서 뭐 2, 3, 3, 6, 4, 5, 6, 10, 6, 16, 6, 22, 15, 31, 21, 4, 5, 13, 52, 105, 답은 5번 이렇게 해도 좋다고. 알았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는 이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뭐 한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할 거야. 형의 표정이 왜 저래? 자, 서로 설명하시고 이해를. 그거는 이해가 아니라 암기죠.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배우는 그 암기죠. 이거 할 줄 몰라? A에서 B로 갈 때 1, 1, 1, 1, 1, 2, 3, 3, 4, 6, 10 이거 할 줄 몰라? 아, 그건 모르면 패스해. 자, 어쨌든 이런 방법도 있지만 뭐 한다? 다른 방식으로 한다. 전체적으로는 오른쪽 그리고 위로 갑니다. 맞나요? 왼쪽으로 가거나 내려가는 순간 최단 경로가 아니게 되거든. 맞지? 무조건 오른쪽이랑 위로 가는데 자, 그 오른쪽 위라는 대각선 말고 반대 대각선 방향. 그래서 나는 수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수직은 아니고 반대편 방향으로 뭘 잡아주냐면은 중간 지점을 설정을 해요. 왜 반대편 방향으로 하냐면 그렇게 중간 지점을 설정해줘야 이 점들을 지나지 않고 가는 방법이 없도록, 즉 놓치는 거, 빠뜨리는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그리고 한 번 A 지나고 나면 B는 못 지나거든. 최단 경로로 가려면.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도 없도록 하려고 이 방향으로 중간 지점을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A에서 A를 갔다가 B로 가는 방법은 뭐예요? A에서 A로 갈 때는 이 밭전자 모양입니다. 그거를 1111 해서 2, 3, 3, 6 해도 돼. 알았지? 해도 되지만 그 풀이보다는 이제 뭐 하자? 옆으로 두 칸, 세로로 두 칸이니까 뭐야? 4팩 나누기 2팩, 2팩인 거지.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갈 때는 전체 경로가 5칸입니다. 5팩. 근데 옆으로 3칸, 세로로 2칸. 그래서 60인 거야. 알았니? 그럼 그 다음에 B, 스몰 B를 거쳐갈 때는 어때? 여기는 이거 눈목자 누워있는 거죠. 옆으로 3칸, 세로로 1칸. 4칸이네 전체. 근데 3칸 가로가 똑같네. 3팩으로 나누고. 여기는 뭐예요? 요렇게 생긴 거. 그래서 뭐야? 5팩 나누기 2팩 3팩입니다. 40이고요. 그 다음에 C를 지나는 거는 1. 그리고 여기서는 요거. 전체 경로가 5칸인데 세로로 4칸이네. 또 5가 됩니다. 답은 그래서 105.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음? 자, 그래서 장애물이 있는 상태에서 최단 경로의 수는 뭐 한다? 뭐 1111 쓰는 풀이도 좋다. 그 얘기는 이제 오늘 이게 마지막이야. 쓰지 말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쓸 수 있는 사람, 잘 쓰는 사람 그거 쓰세요. 나도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씁니다. 근데 이제 나는 실전보다는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기 위한 풀이를 하다 보니까 요즘 그냥 내가 잘 안 쓸 뿐인 거지. 고등학교 때 많이 썼어. 알았죠? 자, 그런데 어쨌든 저런 경로로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푸는 풀이도 꼭 기억은 해두세요. 그래야 너희들이 책에 나와 있는 풀이라든가 빈칸 추론형에서 이해라도 할 수 있지. 학교 선생님 풀이나 서술형이나. 알았죠? 그래서 저 최단 경로를 풀 때는 장애물이 있으면 뭐 한다? 중간 지점을 잡는데 중간 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거는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전체적인 경로와 반대편 대각선 방향으로 간다고 중간 지점을 잡는다고 보시면 돼. 알았지? 그럼 대각선 방향이라는 게 이쪽 방향이니까 이렇게 잡아도 돼. 이렇게 잡아도 되고 막 비스면 이렇게 잡아도 돼. 근데 기왕이면은 장애물의 한쪽 모서리 꼭지점 꼬다리에서 여기서 이렇게 선을 긋는다. 그래야 좀 예외적인 경우들이 많이 없거든. 알았음? 오케이?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요거 몇 번까지야? 이번에는 행일이 있다. 행복한 1등급.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183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숙제량이 그렇게 적지 않아요. 183번까지면 같은 거 씻는 순열 하나만 보면 적을 수 있으나 뒤에 많다. 알았지? 100문제가 넘는다. 기.